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이 여러분의 미래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성장 동력, 투자 기회라는 포장지 속에 감춰진 부채는 현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핵심 연료처럼 미화됩니다. 투자를 위해 빚을 내라.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대출이 필수다라는 말은 마치 성공의 공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이 달콤한 속삭임은 소수의 거대 자본이 대다수 서민의 주머니를 영구적으로 비우기 위한 정교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악성 부채에 덫에 빠진 사람들은 부자들의 성장을 위한 소모품이 됩니다. 일부가 성공할지 모르나 대다수는 이 빚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오기 힘든 구조적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악성 부채의 역습이라는 제목 아래 현대 사회를 마비시키는 악성 부채의 치명적인 역할을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이 구조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과 국가 경제를 구할 수 있는 신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달콤함에 쉽게 빠져들지만 그 맛 뒤에 오는 쓰디쓴 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채는 크게 선한 부채와 악성 부채로 나뉩니다. 선한 부채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하지만 악성 부채는 소비를 충당하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쓰여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 쓰는 빚입니다. 하지만 부채를 이렇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한 부채라고 부르지만 항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언제든 상황에 따라 악성 부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부채는 대부분 이 치명적인 악성 부채의 형태를 띠며 개인과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힙니다.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가계의 빚이라는 경제적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빚은 소비를 위한 미래 소득 도둑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계가 지고 있는 악성 부채는 주로 소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이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투자입니다. 가장 흔한 악성 부채의 예는 신용대출과 카드 리볼빙입니다. 이는 현재의 부족한 수입을 미래의 소득으로 메우려는 행위입니다. 특히 고금리의 리볼빙 서비스는 사용자가 갚지 못한 이자를 다시 원금에 합쳐 이자를 매기는 복리의 원리가 적용되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금리 폭탄을 안겨줍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부채는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악성부채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자체가 악성부채는 아니지만 소득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리 인상기에 치명적인 악성부채가 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자산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가 오르면 이자 상환액이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 소득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는 생존을 위해 모든 선택적 소비를 중단합니다. 이는 곧바로 내수시장의 위축과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악성 부채는 미래의 소득을 도둑질하여 현재의 경기마저 파괴하는 이중의 독입니다. 기업에게 있어 빚은 목을 옥죄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유망한 기업이라도 부채 없이 기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며 이것이 악성 부채가 되면 순식간에 좀비 기업이 되고 성장 동력은 마비됩니다. 결국 기업 부채가 불량해지면 국가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좀비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 부릅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뜻이지요. 악성 부채는 한계 기업을 양산합니다. 이들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연명으로 간신히 생존하지만 새로운 기술 투자나 혁신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기업의 부실화는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이 좀비 기업들이 생존하는 동안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자본과 노동력은 비효율적인 부문에 묶여 있습니다. 은행은 이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유능한 인재와 혁신 자금은 성장성이 높은 신생 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악성 부채는 결국 국가 경제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마비시키는 자본주의의 암세포 역할을 합니다. 가계와 기업의 악성 부채가 쌓이면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됩니다. PF라 부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처럼 특정 부문의 악성 부채가 터지면 이는 건설사, 금융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연쇄적인 부실을 초래합니다. 악성 부채가 만든 거대한 거품이 꺼질 때 그 충격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성 부채는 곧 경제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본래 뜻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윤 추구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탐욕의 탈을 쓰고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점차 자본주의는 돈으로 돈을 버는 빚을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치명적인 악성 부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일까요? 이는 현대 자본주의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빚 미화 프레임 때문입니다. 자본가나 자본 접근성이 용이한 자들은 시장에서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민을 먹잇감으로 하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사냥터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를 악용하는 자본주의 이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렛대가 충분히 길면 충분히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 자본을 집어넣은 만큼 이윤도 커진다는 환상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매력적인 원리는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황홀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본주의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신화를 통해 빚을 미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당신도 빚을 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당연히 부자들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그 금액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형 부자들은 자산 매각 압력에 시달리지 않는 저금리, 장기 부채를 활용하여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고금리, 단기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부채입니다. 부자들의 목표는 자산 증식이지만 서민들은 소비 충족이거나 빚을 갚기 위한 빚입니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채는 선한 부채에 가깝지만 서민들이 접하는 부채는 악성 부채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자본은 이 레버리지, 신화를 통해 서민들이 끊임없이 빚을 내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내는 고금리 이자로 부를 축적합니다. 서민들의 악성 부채는 사실상 거대 자본에게 제공되는 영구적인 이자 소득원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겨 사람들이 빚 없이는 가난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와 대중매체는 타인의 화려한 소비를 보여주며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합니다. 사람들은 이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신용카드나 대출로 메웁니다. 이 소비는 일시적인 가짜 만족만을 제공할 뿐, 곧 이자 상환 부담이라는 현실로 돌아와 심리적 빈곤을 가중시킵니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악성 부채는 빚을 통한 가짜 만족을 제공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입니다. 결국 악성 부채는 자본의 이익과 개인의 심리적 불안이라는 두 축을 통해 사회를 영구적으로 빚의 굴레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부채의 역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면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빚권하는 사회의 검은 그림자를 걷어낼 신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 선악부채 구분 의무화 및 부채 치료제 도입입니다. 일반 대중은 선한 부채와 악성 부채를 구분하지 못하고 고금리 빚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가계 대출의 경우 선악부채 의무 고지 제도와 부채 치료 채권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악부채 의무 고지 제도는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 설명 시 해당 대출이 소비성 또는 악성 부채로 분류되며 미래 소득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법제화합니다. 부채 치료 채권은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층이 보유한 카드론, 리볼빙,
사금융 등의 고금리 악성 부채를 탕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 저금리 채권으로 일부 매입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 상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기업 부실 자산의 조기 청산 시스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좀비 기업들의 악성 부채는 국가 자원과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 디폴트 및 자원 전환 기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3년 이상 갚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 및 자산 청산을 의무화하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유휴 자산인 토지, 설비, 인력 등을 첨단 기술 스타트업이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저렴하게 이전하는 자원 전환 전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악성 부채로 인한 자본의 비효율적 묶임을 해소하고 청산을 통해 확보된 자원과 인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재배치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기업 부채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경제의 혁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해결책으로 자유를 위한 부채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그림자인 빚의 작동 원리와 악성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므로 경제적 독립성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부채의 종류와 위험성, 복리이자의 양면성, 개인의 재무, 건전성 평가 등의 내용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합니다. 교육 목표를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닌 악성 부채 없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방법에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빚 권하는 사회의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한 부채와 악성 부채를 구분하며 재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악성 부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빚 권하는 사회라는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미화하거나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빚을 내어 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과 소득을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가적 시스템 개혁과 개인의 부채 문해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악성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는 빚의 굴레를 끊어내고 비로소 건전한 자본주의, 즉 경제적 면역력이 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빚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